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인데요. 이들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한방,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프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었던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맛집, 먹방, 유행, 손맛, 고수, 비법. 여기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맛을 꾸며내는 아마추어와 정성을 가득 담아 맛을 노려내는 프로. 세상에 하나뿐인 맛을 만드는 맛의 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맛을 연구하다. 마침내 평범한 재료에서 성공의 비밀을 발견하기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끓여낸 부대찌개 한 냄비의 행복과 한 남자의 진심에 관한 이야기. 인생의 맛을 조리하는 요리사이자 행복한 경험을 파는 장사꾼으로 당신에게 배부름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맛있는 세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외식기업 킹콩 부대찌개 대표이사 정순태입니다. 저는 호텔 조리학과를 나온 조리학도였습니다. 셰프가 꿈이었고 멋있는 호텔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던 제가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소박한 아이템인 부대찌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외식 창업이란 코디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옷을 입는 코디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의상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멋을 잘 부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방송 한번 나왔다고 오늘 깔끔하게 입어봤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갈 때도 신랑보다도 훨씬 화려하게 입다든지 장례식장에 너무 화려한 옷에 색깔을 입는다든지 너무 좋은 비즈니스 자리에 옷을 대충 입고 가면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외식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상권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을 한다든지 또 너무 비싼 임대료가 있는 자리에 가서 장사를 한다면 그분은 또한 맞지 않는 옷을 입어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얀 옷, 하얀 모자, 멋있는 타이를 입은 셰프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리고 취업을 했더니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나 틀렸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 매일 설거지, 하루 종일 감자만 까고 하루 종일 양파만 까고 심지어는 이 후라이팬 한번 잡기까지 몇 년이 걸린다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을 역경을 이기고 훌륭한 셰프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박차고 나왔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음식, 나만의 음식을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는 오너 셰프가 되자는 생각으로 첫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이라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첫 창업을 한 요리주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수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주점이었는데 처음부터 실패를 하였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부대찌개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아이템이면서 또 한 번에 창업 실패를 제가 합친다면 충분히 내가 이 부대찌개를 잘할 수 있겠구나. 꼭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떤 부대찌개를 만들까?
어떤 스타일의 부대찌개를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계약을 해놓고 과감히 문을 닫고 한 달 동안 50개가 넘는 부대찌개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어보고 포장해서 하나하나 열어봐서 분석도 하고 그 분석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대찌개는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의정부 제일 잘하시는 의정부 부대찌개, 뭐 송탄 스타일, 우리 뭐 평택 스타일, 이태원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찌개가 갖고 있는 특징 있죠. 햄, 소세지, 고기, 치즈. 한국 입맛에 맞는 개운한 맛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대찌개가 갖고 있는 느끼한 맛이 너무 강해서 고민에 빠져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발견한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김치였던 겁니다. 김치에도 전라남도 스타일, 경상도 스타일, 뭐 강원 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았던 부대찌개에 어울리는 김치는 어떠한 지역의 스타일이 아닌 그 김치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의 숙성도였던 겁니다. 그 숙성도를 찾았고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부대찌개와 접목을 시켜 지금의 부대찌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작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부대찌개 너무나도 여러분 부대찌개 맛 다 아시죠? 어떤 맛인지.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익숙하지만 조금은 다른 요소를 주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요소입니다. 자, 이게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이 생각을 해봤더니 상권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상권은 어딜까? 창업자에게 좋은 상권은 어딜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명품 옷 싫어하시는 분 있나요? 다 좋아하시죠? 네. 누구나 명품 옷을 다 입고 싶어 합니다. 상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거리 낀 아주 좋은 자리, 비싼 자리, 누구나 그런 좋은 자리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본인은 6,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 거면서 아주 비싼 좋은 자리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분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었을까요? 6,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파는 가게 임대료가 500입니다. 근데 4인 기준의 테이블 5개, 하루에 3바퀴를 돌려도 월 매출은 1,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이 비싼 월세 500에 인건비에 재료비에 모든 걸 세금까지 빼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계산하셔도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권이란 꼭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그 상권 안에 고객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할 수 있을 때 그 상권이 비로소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부대찌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제가 내 아이템이 너무 좋다고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가서 딱하니 부대찌개를 차렸습니다.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또한 직장인들을 많은 오피스 상권 있죠. 오피스 상권에서 직장인들은 어때요? 점심에 빨리 배불리 값싸게 먹어야 된다는데 거기서 내가 아이템이 좋다라는 이유로 거기서 비싼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판다면 그 역시도 정말 어울리고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좋은 상권이랑 고객들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상권, 또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상권이 좋은 상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좋은 아이템, 좋은 상권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권과 아이템이 있으면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해서 부대찌개 본점을 차리게 됐죠. 제가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의 맛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고객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것에도 있었던 거죠. 제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부대찌개 집을 갔습니다. 3인분이요? 주문을 했더니 종업원이 와서 하는 말, 공깃밥은 몇 개 드릴까요? 아니 나는 3인분을 왜 주문했는데 왜 공깃밥을 물어보지?
근데 일단 3개 주세요. 다시 오셔서 라면사리 필요하시나요? 예, 라면사리 주세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부대찌개 하면 밥과 라면사리가 기본인데 이거를 전부 계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현실이 싫었습니다. 아, 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 밥과 라면사리는 실컷 먹게 해줘야겠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우리의 대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 아이템을 어떻게 마케팅과 홍보를 할 것인가? 저는 전 매장에 테이블 한가운데 라면사리 10박스 정도를 쌓을 수 있는 가구와 밥통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놔뒀습니다. 고객들이 늘 편하게 눈치 안 보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구를 설치하였죠. 계산적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함이며 생색내서 멋있게 주고 또 그 멋있게 주는 거를 시각화해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 거죠. 가장 편안한 매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마케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아이템, 상권, 그리고 뭐 마케팅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팁을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해라. 첫째, 어떠한 상권이든 그 상권이 필요하지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아이템이 없는 곳을 찾아가라. 내가 아이템이 자신 있다면 상권은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셋째, 상권과 아이템을 찾았다면 보여줘라. 대신 과감하고 생생나게 내가 잘하는 거는 과감하게 보여줘야 그것이 마케팅인 겁니다. 요즘 외식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험난하고 힘든 길을 택하셨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중에 외식 자영업자들 23%가 폐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5년도 못 버티고 폐점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셰프에서 장사꾼에서 사업가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는다면 분명히 외식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정수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외식 창업으로 성공하는 노하우. 맛집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하라. 익숙한 맛에 특별한 재료를 더하라. 고객이 원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라. 서비스를 시각화시켜 마케팅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자신의 몸에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 시골에 계신 외할머니가 스키니진을 입고 있다. 이상하죠? 많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하지만 예. 장사꾼은 장사꾼 스타일대로 어떤 옷을 입고 요리사는 그렇죠. 또 요리사 스타일대로 옷을 입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는 것이 어떤 진정한 패션이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분명히 성공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니까요.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셰프나 장사의 길을 네. 정도를 가셔갖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의 스타일도 모르고 어울리지 않는 네. 자기의 컨셉도 없는 옷을 입었을 때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네. 최소한 저는 오늘 패션 테러리스트는 되지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몸에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기까지 예.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셨나요? 한 4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뭐 곱창집, 국밥집, 네. 와인바, 뭐 복고주점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고 지금도 또 새로운 브랜드를 하고 있으면서도 시행착오를 또 겪으면서 계속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저도. 옷을 많이 갈아입으시네요. 아유 무지하게 갈아입습니다. 거의 뭐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될 수준으로 예. 예, 계속 갈아입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렵게 찾은 이 부대찌개. 네.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네. 처음에 3명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지금은 25명의 우리 식구들과 함께 네. 사무실을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맹점은 전국에 120호점을 오픈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셰프로서 그 네.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네. 정말 맛을 찾기 위해서 팔도 유랑을 떠나셨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팔도의 맛 분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유명하다는 맛집은 저희가 다 돌아다녔습니다. 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이 창업을 했는데 네. 셋이서 한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하루에 막 5끼, 6끼 부대찌개만 네네. 그걸 먹으면서 한 달간 계속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몸무게도 한 5kg 이상 다 찌고 예. 그러면서 계속 맛집에서 먹어보고 분석하고 네. 그것을 또 개발하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어. 많이 먹어본 게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두에게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다른 맛을 내게 하라. 네. 예, 사실 어렵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익숙하지만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익숙한 걸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네. 나만의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김치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금도 그 김치를 저희가 숙성도를 맞추기 위해서 각 매장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는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네. 항상 산도계를 들고 다니면서 김치의 숙성도를 지금도 체크를 하면서 그 아이템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확실히 맛을 다르게 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시고 직접 참여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 회사는 전 직원이 같이 메뉴 개발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셰프 출신이고 아무래도 제 입맛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주관이 돼서 항상 메뉴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딱 메뉴 개발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전 직원이 같이 하고 경영을 하시면서 있습니다. 예, 맛을 내기 위한 그런 고집으로. 그렇죠. 어쩔 땐 셰프, 어쩔 네. 때는 CEO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상권 얘기를 살짝 해볼게요. 예.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권의 적재적소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좋은 상권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상권을 다시 찾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본인이 하고 계신 아이템이 네. 이 상권에 잘 어울리는지를 먼저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잘 어울리고 아이템이 맞다면 내 주변 시장 그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네. 또는 적합한 건지 아니면 그 환경을 통한 어떠한 마케팅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 와인바도 그렇고 뭐 국밥집을 말아먹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예. 그때는 상권이 어땠나요? 곱창집 같은 경우에 상권이 어땠습니까? 전라도에서 유명한 곱창을 배워서 네.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 느낀 거죠. 맛집은 그 지역에 있어야 맛집이라는 걸 또 배우면서 네. 그 맛집을 내가 갖고만 오면 무조건 잘 된다는 한 번의 경험을 쌓았고요. 예, 상권이 문제가 아니었고. 상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국밥은 왜? 이렇게. 국밥은 사실 노하우가 좀 부족했고 네. 국밥이란 아이템은 그래도 24시를 할 수 있는 상권에서 네. 자리를 잡아야 아침에 조식 네. 그리고 새벽에도 팔 수 있는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했던 상권은 점심 위주의 상권이다 보니 새벽 시간이나 오전 시간에 네. 매출을 많이 형성시키지 못한 게 좀 그건 상권의 문제였네요. 예, 문제였던 겁니다. 약간 유흥가 주변이라든가 예, 이런데 예. 또 그런 국밥이 데다가, 또 예. 해장도 하면서. 그렇죠. 그럼 미안한데 하나만 더. 예. 와인바는 또 뭔가 안 맞았나요? 와인바는? 와인바는 잘 됐습니다. 유행의 흐름이었던 거죠. 예. 네, 그때는 항상 와인이 뜨고 유행하는 시절이어서 그때는 네. 잘 됐는데 이제 와인은 정말 마트에서 싸게 집에서 사 먹는 시장이 오면서 네. 와인바가 많이 무너진 때 예. 같이 그랬죠. 과감하게 이게 뭐 옛날에 어떤 그 경험들을 토대로 예.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놓은 결과 예. 지금의 사업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찾아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그 아까 얘기하셨던 과감하고 생색내는 마케팅을 할 때 예. 혹시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되고 거짓 없이 네. 진실이 돼 있을 때 과감해야 그거를 고객들이 받아들여주지. 예. 그러지 않을 경우는 고객에 대한 불만만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과감할 수 있는 거는 정직하고 진실된 마케팅으로 갔을 때 네네. 과감해야지만 예. 그 시행착오를 안 겪고 고객의 불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밥통과 라면 사리 탁 이렇게 놓는 그렇죠. 게
정말 많이 드십시오. 배불리 드십시오. 네. 이런 진정성, 네. 진실이 통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 인기 있는 메뉴로 창업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 잘 되고 있는 아이템이 유행하는 아이템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래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건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지역에서 그 같은 상권에서 유사한 그런 업태가 많은지를 꼼꼼히 점검하셔야지만 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실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부대찌개는 무엇일까요? 부대찌개는 물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감이요. 우리가 예. 미술학원에서 칠하는 그렇죠. 물감이요. 네. 빨주노초파나 뭐 물감이요. 네, 예. 그건 압니다. 예. 예. 물감은 네. 여러 가지 색이 조합됐을 때 예쁜 색도 만들 수 있고 네. 그 여러 가지 색이 조합됐을 때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듯이 네. 부대찌개 역시도 네. 그 많은 재료 중에 예. 나한테 맞는 재료를 적시적소 잘 골라 넣어야 예. 맛있는 부대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물감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생각을 하시던 건가요? 아니면은 뭐 급작스럽게 준비를 하셨던 어떤? 좀 준비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준비는 많이 생각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슨 준비도 말이죠? 하고 생각도 많이 했다는 얘기 요즘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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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나 네. 이렇게 힘든 시기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한식을 대표하는 외식 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네. 그 외식 기업을 만들어서 전 세계 한식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또 머지않아 흥부의 형을 잡는 게 또 하나의 목표지 않을까요? 예. 예, 자 푸짐한 열정으로 창업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꼭 맞는 옷을 입고 계십니까? 누구나 하루아침에 패셔니스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만의 성공 스타일을 찾아서 부지런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온 길을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그래도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아직은 힘이 남아있구나, 더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집중을 하고 그것을 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오고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지치지 말고 끝까지 힘내십시오. 지금은 나만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으세요.